오늘은 종이의 크기 그리고 색상, 선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의 크기, 도면의 크기입니다. 도면의 크기. 자,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설계 용지가 필요하겠죠? 시중에 A4, A3, B5, B4 이런 정도 한 요 4개가 제일 많이 돌아다닐 겁니다. 그죠? 들어보셨나요? A4, A3, A4는 특히 많이 썼을 것 같고요. B5나 B4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보셨나요? 문방구에 가서 달라 그러면 바로 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지가 A 계열의 용지와 B 계열의 용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B 계열의 용지하고 A 계열의 용지가 있는데 설계 용지는 A 계열의 용지입니다. B 계열의 용지가 아니고요. B 계열의 용지는 어디 쓰는 거냐면 신문지요. 신문지나 혹은 길거리 나가면 전단지 나눠주죠. 전단지, 카탈로그, 브로셔, 그 다음에 책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규격 용지가 B로 시작하는 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A로 시작하는 계열의 종이를 외우셔야 됩니다. 제일 큰 건 A0, 그 다음 A1, 그 다음 A2, 그 다음 A3, A4 이렇게 갑니다. 5개예요. A5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도면이 있죠? 도면을 이렇게 가로로 그립니다. 가로로 놓고 써요. 세로로 놓고는 안 씁니다. 이해되셨나요? 도면은 전부 다 가로로 도면을 그립니다. 세로로 도면 그리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A4만 예외입니다. A4만 예외예요. 왜냐하면 도면을, 그러니까 A4는 이 위에서 이렇게 철해서 이렇게 넘길 수 있죠. 그죠? 대체적으로 다 도면 철을 여기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도면이 넘어가요. 그런데 A4만큼은 이렇게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넘어가요. 그래서 A4는 가로, 세로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A0부터 A3까지는 전부 다 가로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쓸 때 가로, 세로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외워 보시죠. 자, A0가 1189에 841mm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이 종이가 A0예요. 그럼 이 종이를 이렇게 절반 접으면 얘가 A1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절반 접으면 돼요. 그죠? 다시 봅니다. 여기가 어떻게 돼요? 절반으로 접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더 길어지죠. 종이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841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가고 1189가 2분의 1에서 뒤로 가게 됩니다. 841에 594. 뒤에 있는 게 앞으로 가야죠. 594에 420, 420에 297, 297에 210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도면 용지입니다. 참고로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은 루트 2대 1입니다. 종이에 이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은 루트 2대 1이에요. 그래서 루트 2를 그 사람들이 그래서 루트 2를 종종 계산합니다. 루트 2를 종종 계산해요. 이게 비율이 루트 2대 1입니다. 자, 외우실 수 있죠? 여기 A0부터 A4까지. 자, 조금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841에 1189라는 전화번호로 외우시면 됩니다. 앞뒤 숫자를 뒤바꿨죠? 네. 그러면 전화번호가 됩니다. 841에 1189.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분의 전화번호입니다.
외우세요. 안 잊어버릴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분이니까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고, 또 하나 음률이 잘 맞아요. 841에 1189라고 하는 음률이 참 잘 맞습니다. 그래서 외우기가 되게 쉬워요. 외울 때는 841에 1189라고 외우시고, 쓸 때는 1189mm에 841mm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도면 용지는 어느 걸까요? 네. 이렇게 두 개 많이 사용합니다. A3하고 A2 두 개 되게 많이 사용해요. 예전에는 A2에다가 설계를 했었어요. 요즘은 A3로 설계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용지의 크기가 작아졌을까요? 자,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린터, 플로터. 프린터는 알아요, 그죠? 플로터는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혹은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최대 용지 크기가 얼마죠? 보통 A3예요, 그죠? 근데 도면은요, A0까지 뽑을 수 있어야 돼요. A0 이상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를 플로터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플로터는 그 대형 프린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 프린터가 엄청 비싸요. 저 플로터가 많이 비싸고, 프린터는 어때요? A3 용지 나오는 프린터는 많이 싸죠?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플로터 쓰시겠습니까? 프린터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프린터 쓰는 거죠. 저 플로터가요, 어느 정도로 비싸냐면, 플로터 풀옵션, 아니 플로터 좋은 거 사자고, 좀 좋은 거 쓰자라고 해서 맘 놓고 좋은 거 쓰자라고 해서 딱 갖다 놓잖아요.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랜저 풀옵션? 네, 그 정도 가요. 정말 비싼 거는요, 억대로 가요. 답이 없어요. 한 10년 된 거 중고가 한 500에서 한 800선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많이 비싸요, 저 플로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프린터가 많이 싸죠? 그게 다 프린터 쓰는 겁니다. 근데 프린터가 속도가 조금 느리죠. A3 되면서 프린터가, 그러니까 속도가 조금 빠른 장치가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스캐너도 되고요, 복사도 되고요, 인쇄도 되고요, 팩스도 되는 거. 맞아요, 복합기요. 사무실마다 A3 되는 복합기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거기다 출력해 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부 다 A3 써요. 그러니까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A2에서 A3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걸 하나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할 겁니다. 이제 뭐 건축을 한다든지 혹은 실내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누가 불러요? 여러분들 지인이 불러요. 나 매장 낼 건데 와서 설계 좀 해줘. 그러면 이제 가서 현장 실측을 해야죠. 현장 실측을 했더니 가로가 10,000mm에 세로가 8,000입니다. 자, 몇 미터에 몇 미터일까요? 10m에 8m입니다. 뒤에 공 3개 딱 지우면 돼요. 네, 일부러 천단위 자릿수를 찍는 이유가 그거예요. 천단위 자릿수, 즉 뒤에 공 3개 지우면 미터로 바로 환원이 돼요. 네, 10m에 8m입니다. 그러면 도면을 그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작게 그려야 되나요? 크게 그려야 되나요? 종이로 그릴 땐 당연히 작게 그려야 돼요. 그죠? 10m가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캐드에는요? 캐드로 그릴 때는요?
작게 그릴까요? 아니면 1대1로 그릴까요? 그냥 실물 크기 그대로 그립니다. 이해되셨나요? 대신에 뭐가 커지냐면 캐드의 리미트가 커지는 겁니다. 리미트가 커지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글씨 크기가 다 커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내가 얘를 A3에다 설계할 겁니다. 종이에다 그릴 거예요. 종이에다 설계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작게 그려야 될까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척도라고 부릅니다. 비례라고 하죠. 비례, 척도라고 합니다. 자, 척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척도, 종이 대 실물의 비율. 종이와 실물의 비율이죠. 척도는 종이와 실물에 대한 비율입니다. 배척이 있고요. 현척이 있고 축척이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배척, 현척, 축척 이렇게 세 가지 척도가 나옵니다. 배척이라는 건 도면이 실물보다 더 크게 표현한 것. 예를 들어서 4대1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경 나사예요. 안경 나사를 설계할 겁니다. 안경 나사는 요만하잖아요. 요만한 대로 그리면 될까요? 안 되겠죠. 더 크게 그려놔야 되겠죠. 실물보다 어떻게 돼요? 도면이 더 크게 표현된 거죠. 이걸 배척이라고 합니다. 현척은 도면과 실물의 크기가 같게 표현된 거. 1대1인 거예요. 내가 도면에다가 실물을 딱 갖다 얹으면 똑같은 거예요. 이건 현척이라고 합니다. 그럼 축척은 뭘까요? 도면이 실물보다 더 작게 표현된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대 50 이렇게요. 도면에 들어간 게 실물보다 더 작게 그린 것. 이걸 축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다 통틀어서 그냥 축척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은 척도라고 하는 말이 옳습니다. 척도가 얼마나 되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대부분 다 축척이 얼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도면이 실물보다 더 작게 표현된 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도면이 4mm인데 실물이 1mm예요. 실물의 1mm가 도면의 4mm로 그려졌네요. 크게 그려진 거 맞죠? 실물의 50mm가 도면의 1mm로 그려졌네요. 어때요? 더 작게 그려진 거 맞나요? 네. 그래서 배척 같은 경우는 4배라고 얘기합니다. 4배 확대 혹은 5배 확대 이렇게 얘기해요. 축척 같은 경우는 50분의 1, 40분의 1 이렇게 분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 보죠. 그럼 얘는 당연히 축척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얼마나 작게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선생님이 대학 가면 배울 거야 그러고 안 가르쳐 주셨어요. 대학 가는데 실무에서 다 배울 거야 안 가르쳐 주셨어요. 실무에 갔더니 넌 그런 것도 안 배우고 뭐 했니?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팀장님이 별도로 따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 축척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물에 2배를 합니다. 2배를 한다는 이유는 여백이 좀 필요해요.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도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치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백이 필요합니다. 가장 빡빡한 게 2배예요. 이거 3배 하면 안 되나요? 그럼 3으로 하면 안 되나요? 돼요.
저 2 대신에 3을 써도 돼요. 1.5를 써도 되고 1.8을 써도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2배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2배를 쓰는 겁니다. 대부분 다 2배를 써요. 그 다음에 나누기 종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해되셨나요? 일종의 공식처럼 그냥 외워버리시면 돼요. 이렇게요. 1000mm 곱하기 2 나누기 420 8000 곱하기 2 나누기 297. 자, 그럼 계산기로 두들겨 보죠. 1000mm 곱하기 2 나누기 420 47 나오네요. 소수점 무시합니다. 47. 자, 8000 곱하기 2 나누기 297 53 나왔네요.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서로 지금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다른 거죠. 네. 이렇게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를 버리냐면 얘를 버립니다. 작은 걸 버려요. 작은 걸 기준 삼아 버리면 저 큰 쪽이 도면 밖으로 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큰 걸 기준 삼습니다. 큰 걸 기준 삼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 1대 53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53이라는 축척은 안 써요. 53이라는 축척은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1대 53은 없고 1대 50이 있고요. 1대 60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비례가 그러니까 척도가 1대 50을 쓰고 1대 60을 써요. 애매하게 1대 53, 1대 55 이런 거 안 씁니다. 그냥 다 떼버리시면 돼요. 다 0으로 붙여버리시면 됩니다. 1대 50, 1대 60 둘 중에 하나 쓰는데 자 1대 50 쓰기에는 지금 3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1대 60. 이 도면은 A3 기준 1대 60 도면이구나. 60분의 1로 줄여서 그리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축척 계산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숫자를 좀 적어 드릴게요. 자, 15,000에 12,000이고요. 자, A3에다 그릴 겁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15,000 곱하기 2 나누기 420 71 나왔네요. 그 다음에 12,000 곱하기 2 나누기 297 80.8 나왔네요. 자, 그러면 자, 71 또는 80 이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겠죠? 네. 1대 71을 버립니다. 그러면 1대 80이라는 도면 축척이 있을까요? 1대 80 축척이 있을까요? 없어요. 1대 100 도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드는 의심은 뭐냐면 도대체 뭐뭐뭐 쓰느냐 이거죠. 도대체 축척을 뭐뭐뭐 쓰느냐 이거죠. 자,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아직 적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제가 6,000까지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디로 올라가요? 만으로 올라가겠죠. 자, 어느 것만 쓰는 거예요? 1, 2, 3, 4, 5, 6까지만 씁니다. 이해되셨나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게 스케일자예요. 그죠?
스케일자입니다. 만약에 7, 8, 9를 썼으면 얘가 모양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복잡해졌겠죠. 그죠? 오각형이 됐든 뭐 되겠죠. 혹은 사각형이 됐든. 근데 지금 얘는 삼각형의 모양을 띠고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것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실제로 여기 빨간색 라인이 1대1, 그러니까 1대100, 1대200, 그 다음에 1대300, 1대400, 1대500, 1대600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1, 2, 3, 4, 5, 6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암산 실력이 다들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쓰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쓰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제가 가로 열고 적어 드릴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1200, 1500, 2500도 쓴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셨나요? 가로 열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은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처럼 1대 70, 1대 80이 나왔어요. 1대 100으로 가면 조금 작게 보일 것 같고, 그렇다고 1대 60은 못 쓰겠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쓰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1대 80 도면도 있고요. 1대 90 도면도 있고, 1대 120이나 1대 150 도면도 있습니다. 250분의 1 도면도 있고요. 심지어 1대 루트 2 도면도 있습니다. 수학적인 계산에 의하면 1대 루트 2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안 쓰니까 그냥 빼버린 거고요. 보통 요 규칙에 맞추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쟤는 잘 안 쓰지만 그래도 1대 80은 쓸 수 있겠네요. 네, 1대 80 도면으로 우리가 쓰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척 계산하는 거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 자, 색상과 선의 종류, 그리고 레이어. 자, 컬러, 라인 타입, LT 스케일, 그 다음 체인지, 프로퍼틱스. 자, CH라고 쓰셔도 좋고, 컨트롤 숫자 1을 누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매치, 프로퍼틱스. 자, 요렇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레이어. 레이어는 도면층이라고 합니다. 컬러, 색상이죠. 라인 타입, 선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선의 모양. LT 스케일은 라인 타입 스케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선 종류 축척이라고 합니다. 체인지, 변경하기. CHPROP는 속성 변경입니다. 얘네들은 속성이고요. 얘는 속성 일치시키기. 이렇게 됩니다. 얘는 레이어 도면층입니다.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요. 도면을 그릴 때 항상 색상을 이용해서 선을 그리게 됩니다. 컬러. 그러면 이렇게 색상창이 떠요. 인덱스 컬러가 있고 트루 컬러가 있고 컬러북이 있습니다. 트루 컬러, 컬러북. 컬러북은 말 그대로 색상집입니다. 색상책이에요. 인쇄소나 혹은 페인트 가게에 가면은 이렇게 컬러북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색상, 그러니까 회사마다 어떤 특정한 색상을 내는 비결들이 있을 거예요. 그 비결들을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컬러북입니다. 트루 컬러 보통 그래픽 쪽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포토샵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트루 컬러 씁니다. 우리는 인덱스 컬러를 씁니다. 인덱스 컬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색인 색상이라고 합니다. 인덱스 컬러 색인 색상이라고 하고요. 인덱스 컬러는 총 표현 가능한 색상이 256개입니다. 그래서 0번부터 255번까지 색상의 번호를 매칭시켜 놨습니다. 이게 인덱스 컬러예요. 0번부터 255번까지 총 256개죠. 그래서 0번은 무슨 색, 1번은 무슨 색, 2번 무슨 색, 3번 무슨 색 이렇게 다 매칭을 시켜놨습니다. 그 중에 1번부터 7번까지를 표준 색상, 즉 스탠다드 컬러라고 합니다. 1번부터 7번까지는 번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색상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자, 1번은 레드, 레드, 얘가 1번, 그 다음 옐로우, 얘가 2번, 숫자를 빼도록 하죠. 그 다음 그린, 그 다음 시안, 블루, 마젠타, 그 다음 화이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를 표준 색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자, 조금 더 쉽게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빛의 삼원색 기억하시나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죠.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이죠? 네, 맞아요. RGB예요. 레드, 그린, 블루. 여기 적혀 있죠. 1번, 3번, 5번. 그러면 색의 삼원색은요? 여러분들 혹시 잉크젯 프린터 열어보셨나요? 무슨 색이 있던가요? 이렇게 있어요. 그죠? 얘가 무슨 색일까요? 요 가운데 있는 얘가 시안입니다. 얘가 마젠타예요. 이해되시나요? 얘가 시안이고 얘가 마젠타입니다. 옐로우, 시안, 마젠타. 이해되시나요? 색의 삼원색은 바로 저렇게 들어갑니다. 노란색.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빨판으로 배웠어요. 빨파노. 이해되셨나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시안, 마젠타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CMYK 컬러라고 합니다. 얘가 요 세 가지가 100% 블랙이 안 나와요. 얘는 100% 블랙이 안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검정색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빛의 삼원색인 RGB 컬러는 100% 검정색이 나와요. 그런데 색의 삼원색인 CMY는 100% 검정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별도로 K가 붙어요. K가 블랙입니다. 블랙이 원래 B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B를 가져가요? 블루가 B를 가져갔단 말이죠. 그래서 블랙이 B를 못 쓰고 K를 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CMYK 컬러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또 하나. 그 노란색 랜턴하고
그린 랜턴하고 두 개의 빛을 이렇게 섞으면 중간에 세 개 혼합이 되겠죠. 무슨 색이 나올까요? 노란색이요. 그래서 중간에 적어 놓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게 중간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린하고 블루하고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올까요? 네, 시안이 나옵니다. 블루하고 레드하고 섞으면 뭐가 나올까요? 마젠타요. 그러니까 바이올렛이라고 주로들 얘기하는데 바이올렛은 조금 더 진한 보라색인 거고, 네, 마젠타는 선홍색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색상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RGB 컬러 중간에 CMYK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섞어 놓은 겁니다. 이걸 휴값이라고 합니다. 이걸 휴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미술학자인 휴라는 사람이 이걸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휴값이라고 해요. 원래 이렇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0도의 레드, 120도의 그린, 그 다음에 240도의 블루 이렇게 놓고 60도의 옐로우, 180도의 시안, 300도의 마젠타 이렇게 들어갑니다. 원래 원으로 돼 있습니다. 각도로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휴값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휴값이 있을 겁니다. 이거 각도예요. 노란색으로 맞추고 싶습니다. 노란색으로 맞추고 싶어요. 60도. 그럼 노란색 맞나요? 내가 180도 시안으로 맞추고 싶습니다. 180도. 내가 블루로 맞추고 싶어요. 240도. 이렇게 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그렇게 쓸 건 아니고 이 색상의 조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레드, 옐로우, 그린, 시안, 블루, 마젠타, 다시 레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원이다 보니까 다시 마젠타를 지나면 어디로 가요? 레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 색상 조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이 부분 여기가 표준 색상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름도 들어가지만 이렇게 컬러 인덱스가 들어가요. 1번이라고 써도 되고 혹은 레드라고 써도 되고 2번이라고 써도 되고 옐로우라고 써도 되고. 자, 얘가 10번입니다. 여기가 10번이고 이 위에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짝수입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건 홀수예요. 11번, 12번, 13번, 14번, 자, 15번, 16번, 17번, 네, 19번. 그럼 20번은 어디예요? 여기겠죠.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점점 커져 나가는 겁니다. 그랬다가 마지막에 250, 251, 252, 253, 254, 255번으로 해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제가 1번 색을 선택했습니다. 라인. 자, 노랗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2번 색을 선택했어요. 자, 라인. 노랗게 보이나요? 자, 3번 색을 선택했습니다. 자, 어떤가요? 선의 색상이 들어가죠? 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죠. 자, 우리가 쓰려면 이렇게 늘 컬러라는 명령을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요 부분. 여기서 바로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컬러 명령을 쓰지 않더라도 리본 메뉴에서 이와 같이 바로 색상을 바꾸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그려진 이 선들의 색상을 바꿔볼까요? 선들의 색상을 바꾸는 방법은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체인지로 바꿀 수 있고요. CHPROP로도 바꿀 수 있으며 속성창으로도 바꿀 수 있고 매치 프로퍼틱스로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체인지입니다. 체인지는
원래 객체의 크기를 바꿀 때 사용합니다. 이런 식이 돼요. 이렇게 선택하고 클릭하면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서클 같은 경우 체인지 그러면 이렇게 크기를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체인지 바꾸고자 할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엔터. 그러면 체인징 포인트라는 게 있어서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포인트가 바뀌지만 여기 프로퍼틱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프로퍼틱스가 속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선에 대한 속성들입니다. 첫 번째, 바로 컬러가 있죠. 여기다가 컬러의 번호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컬러. 1번 컬러면 레드예요. 자,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엔터. 프로퍼틱스 컬러 2번 옐로우입니다. 자, 한번 바꿔 보실까요? 이번엔 CHPROP 체인지 프로퍼틱스의 약자입니다. 체인지 명령어 안에 프로퍼틱스가 있었잖아요. 그 명령어가 똑 떨어져 나온 겁니다. CHPROP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바로 컬러가 떠요. 여기서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6번. 그러면 색상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이번에는요, 그냥 선택을 합니다. 명령어를 쓰지 말고 1차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 키하고 숫자 1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속성창이 뜹니다. 첫 번째 항목이 컬러예요. 여기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다 바꿨으면 ESC 키로 해제하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컬러를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ESC 키. 근데 이 속성창은 우리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기능들이 돼요. 예를 들어서 원을 선택했어요. 그럼 원에 대한 컬러, 레이어, 라인 타입 스케일 뭐 등등등 나오는데 그 중에 여기 지오메트리 형상 부분에 보면 반지름이 나오네요. 자, 100 맞춘 거 보이시나요? 네, 얘네들 위치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52 절대값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얘네들 다 절대값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절대값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속성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속성창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일단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속성창에 여기서 색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자, 한번 바꿔보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치 프로퍼틱스 속성 일치시키기. 여기 있는 아이콘이기도 하고요. 명령어도 있습니다. 아까 명령어 쓸 수도 있고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라고 명령어 써봤습니다. 셀렉트 소스 오브젝트 원본을 선택하랍니다. 자, 원본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데스티네이션 오브젝트, 즉 선택한 이 객체의 레이어, 컬러, 선 종류 축척 등을 내가 복사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선의 모양도 손쉽게 복사해 줄 수 있고요. 레이어도 손쉽게 복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매치 프로퍼틱스로 이렇게 손쉽게 복사해 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기계 분야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중심선 빨간색, 그 다음 외형선 노란색, 그 다음에 아니다, 외형선이 저기 은선이 노란색, 외형선이 그린, 그 다음 기타 빨간색. 기계 쪽에서는 주로 핵심이 되는 선들을 이렇게 씁니다. 외형선이라는 건 물체의 외형을 뜻하는 거고요. 은선이라는 건 숨어있는 선을 말합니다. 해칭선 같은 경우 빨간색을 쓰고요. 나머지는 이제 설계자가 재량껏 바꿔서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요거예요. 요 세 가지 색상.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기계 쪽에서는 이렇게 써요. 건축 쪽에서는 조금 다양하게 씁니다. 이쪽으로 갈까요? 중심선은 똑같이 레드 1번색 그대로 씁니다. 똑같아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얘는 단면선이라고 합니다. 단면선은 노란색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인면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화이트, WHI. 네, 7번색.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져요.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건 시험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를 기준으로 해서 적어드릴게요. 마감선 그린, 문자 사이안, 그 다음에 해칭선 블루, 단열재 마젠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마감선하고 실무에서는 마감선을 블루를 써요. 보통 파란색 많이 써요. 마감선을 파란색을 많이 쓰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 요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가구 같은 경우 이제 그린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씁니다. 조금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야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정리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나는 기계 쪽이야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거로 나는 건축이야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대로 나눠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시죠. 그 다음에 선의 모양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라인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라인 타입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띄워 보시죠. 저는 몇 개를 좀 불러와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 로드 버튼을 통하면 이렇게 선의 모양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로드 버튼을 눌러 보실까요? 자, 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베팅이라고 하는 건 요거 단열재 표현할 때 씁니다. 베팅. 그 다음에 센터. 센터가 물체의 중심을 표시하는 선이고요. 그 다음 히든 은선이고요. 그 다음 팬텀. 요게 이제 가상실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러보시죠. 그러면 이와 같이 라인 타입들이 쭉 들어오게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선택한 다음에 커런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커런트가 현재 유행하는 이란 뜻입니다. 여기 커런트 레이어, 커런트 라인 타입이 나오죠. 네, 커런트 누른 다음 오케이. 라인을 그려볼까요? 그럼 선의 모양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 타입을 이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얘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센터.
라인. 자, 어떤가요? 선의 모양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쓸 수 있는 거죠. 컬러와 라인 타입을 이와 같이 섞어서 쓰는 거죠. 자, 한번 바꿔서 해보실까요? 선에는요, 실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실선은 두 가지가 있는데 굵은 실선이 있고요, 가는 실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선이 있고 1점 세선이 있고 2점 세선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굵은 선이에요. 말 그대로 가는 선입니다. 하선이 뭐냐면 이렇게 점선이에요. 점선입니다. 깨트릴 파자입니다. 선을 깨트려서 만든 점선. 점선이에요, 점선. 1점 세선은 선을 깨트려서 점을 이렇게 한 개 넣은 선. 이렇게 생긴 게 1점 세선이고요. 2점 세선은 점을 이렇게 두 개 넣은 겁니다. 이게 2점 세선이에요. 선을 깨트려서 점을 두 개 넣었습니다. 그래서 2점 세선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파라는 단어와 여기 나와 있는 쇠라는 단어는 부수다라는 뜻입니다. 깨트리다라는 뜻이에요. 북극에 가면 혹은 남극에 가면 얼음을 깨고 다니는 배가 있죠. 뭐라고 불러요? 쇠빙선이라고 하죠. 네, 이 쇠자가 깨트릴 쇠자입니다. 선을 깨트려서 점을 한 개 혹은 두 개 넣은 선. 굵은 실선의 용도는 물체의 외형입니다. 이건 기계 건축 다 똑같아요. 물체의 외형을 표시하는 선이고, 파선은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은선이라고 합니다. 물체의 숨은 선, 이걸 은선이라고 해요. 은선이라고 합니다. 숨을 은자를 써가지고 물체의 숨은 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앞에 칠판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앞에 칠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칠판 뒤에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 뒤에 창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하는데 칠판을 설계를 했어요. 이 벽면을 설계를 했습니다. 창문을 표시할까요? 말까요? 아니, 첫 번째 창문을 그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그려야 돼요. 그런데 창문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여기 창문이 있어요 라고 표시는 해줘야 돼요.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건 실선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건 실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템포 가려져가지고 이렇게 벽에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는 건 은선으로 표시합니다.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설계자가 보고 여기 칠판이 있는데 뒤에 창문이 가려져 뒤에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은선의 역할입니다. 자, 1점 세선은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물체의 중심을 표시하는 선. 그래서 중심선이라고 해요. 2점 세선은 가상실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추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시계추가 있습니다. 그럼 시계추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진자운동을 하겠죠. 근데 설계할 때 이렇게 진자운동을 하게끔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해리포터가 아니니까. 그러면 실선으로 여기다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2점 세선으로 여기다 하나, 2점 세선으로 여기다 하나, 그리고 각도를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60도. 그럼 무슨 의미가 돼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자운동을 합니다 라고, 60도 진자운동을 합니다 라고 표시해 줄 수 있겠죠. 그럴 때 쓰는 게 가상실선.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직 개발이 덜 끝나서 여기에 건물을 또 확장을 해야 돼요. 그럼 2점 세선으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건물이 여기까지 확장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선의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진 전부 다 가는 실선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색상과 지금 정해놓은 선의 모양이 한데 하나로 묶여서 써야 돼요. 하나로 묶여서 써야 됩니다. 자, 굵은 실선이 물체 외형선이라 그랬잖아요. 기계 쪽이라면 초록색 선하고 같이 써야 되는 거고, 건축 인테리어 쪽이라면 노란색 선하고 같이 써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다행히 중심선은 다 똑같이 빨간색을 쓰고 있습니다. 거의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체인지, 그리고 선택하고 엔터, 프로퍼틱스, 라인 타입, 여기에 센터. 그럼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선택하고 컨트롤 1키. 여기서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시 봅니다. 선택하고, 자,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칼라를 통해서 바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한번 선의 모양을 바꿔 보시죠. 아까 우리가 축척을 계산했었어요. 그죠? 자, 어떤 걸로 갈까요? 조금 작은 걸로 갑시다. 1대 60도면입니다. A3 기준으로 해서 1대 60이라고 가정하면 A3 1대 60도면이에요. A3하면 420에 297이잖아요. 그럼 각각 60을 곱합니다. 420 곱하기 60. 자, 25,200이네요. 자, 297 곱하기 60, 17,82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도면을 그릴 때요, 이렇게 그립니다. 라인, 골뱅이 25,200 0도 방향으로, 그 다음 라인 17,820 90도 방향으로, 다시 25,200 180도 방향, 마지막은 이렇게요. 얘가 A3 60배 도면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60배 도면을 이렇게 그려요. 그럼 여기다가 실제로 1대1로 도면을 그리시면 돼요. 실물은 1대1로 그립니다. 나머지를 다 키우는 겁니다. 글자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 나중에 줄여서 출력합니다. 60배 줄여서 출력하면 돼요. 그러면 딱 알맞게 나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흰색, 중심선을 그릴 겁니다. 센터예요. 자, 노란색으로 맞췄습니다. 라인. 자, 실선인가요? 아니면 중심선인가요? 실선이죠. 확대합니다. 실선인가요? 중심선인가요? 중심선이요. 다시 축소합니다. 실선인가요? 중심선인가요? 실선이요. 이거 출력하면 뭘로 나올까요? 실선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선의 모양이 너무 작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축척만큼 키워줘야 돼요. 이 모양만큼 키워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LT 스케일이에요. 선 모양 축척이라고 하는 겁니다. LT 스케일. 얼마만큼이요? 축척 계산했죠, 그죠? 지금 이 테두리가 60배 키운 거죠. 그러니까 60. 어떤가요? 선의 모양이 나오나요? 네. 근데 실제로는 얘가 너무 커요. ISO 스케일이라 우리나라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조금 더 작게 써요.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로 조금 더 작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60에 나누기 2. 그럼 30이 되겠죠. 이 정도가 우리가 보기에 가장 적당해요. 출력했을 때 가장 무난하게 나오는 수치가 우리가 계산한 축척에 나누기 2 한 게 가장 무난하게 나옵니다. 조금 더 작게 쓰고 싶으면 나누기 3까지도 괜찮아요. 나누기 3까지도 괜찮지만 나누기 4 해버리면 너무 작아요. 보통 우리가 계산한 축척의 절반 정도나 혹은 3분의 1 정도로 쓰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저처럼 60배 크기의 도면을 그려보시고 그리고 선의 모양도 한번 그리고 바꿔보세요. 여기 지금 치수 있죠? 여기 치수 있죠? 이 치수를 가지고 한번 그려보시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라인 타입 스케일은 무슨 뜻이냐면 도면 전체란 뜻입니다. 도면 전체, 화면 전체에 적용하는 명령어가 여기 나와 있는 라인 타입 스케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도 줄 수 있어요. 선택하고 컨트롤 1키 누르면 여기 라인 타입 스케일 또 나오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얘만 적용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얘만 현재 상태에서 2배. 그럼 현재 상태에서 LT 스케일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만 2배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브젝트를 별도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기 있는 LT 스케일이에요. 라인 타입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속성창에 있는 라인 타입 스케일은 잘 안 써요. 좀 특정한 경우에만 씁니다. 언제 쓰냐면 단열재 크기 맞출 때요. 그럴 때 외에는 잘 안 씁니다. 단열재 크기가 LT 스케일 명령어에 비해서 안 맞거든요. 크기가 안 맞아요. 그래서 쟤는 단열재 같은 경우 별도로 써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별도로 씁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색상을 좀 바꿔볼까요? 자, 라인 선을 그냥 길게 그립니다. 이렇게 길게.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길게. 옵셋 52mm. 이렇게 위로 52m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끝에까지가 120mm. 옵셋 120. 그럼 나머지는 트림으로 잘라내면 돼요.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사선으로 가는데 여기가 83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0도부터 따진다는 거죠. 이렇게 97도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씁니다. 라인 여기다가 오른쪽이 더 크다 97도 엔터. 그러면 이렇게 97도 방향으로 선이 고정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쓰면 손쉽게 적용할 수 있고 나머지 트림.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이 왼쪽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려나가 보도록 하죠. 옵셋 11mm, 다시 옵셋 26mm, 다시 옵셋 31.5mm, 아니 15mm, 31.5mm, 그 다음에 28.5mm. 선을 이렇게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내려긋고 삭제. 다행히 이 선은 이 오른쪽 도형과 왼쪽 도형의 아래 높이가 똑같아요. 트림으로 자르고요. 다시 라인 여기 끝점에서 수직으로 내려그은 다음 옵셋 13.5mm, 다시 옵셋 28, 다시 옵셋 12. 자, 이렇게 내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선이 이렇게 가네요.
116도입니다. 라인. 자, 오른쪽이 더 크다. 116. 그러면 116도로 선이 고정이 된다 그랬었죠? 트림으로 자, 이렇게 잘라내시면 금방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오른쪽이죠. 자, 라인. 선을 길게,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그리면 되겠죠. 옵셋 128mm, 옵셋 42mm.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 15mm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트림으로 전부 다 잘라내고요. 자,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옵셋 49mm, 옵셋 15mm, 옵셋 45mm. 자, 다행히 이 각도가 120도예요. 이거 30도로 놓고 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트림으로 끊고 서클 반지름 15mm 역시 트림으로 끊습니다. 자, 필요 없는 건 재빨리 지우고요. 그 다음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갑니다. 옵셋 19mm, 옵셋 45mm, 옵셋 16mm. 자, 아까 공부했습니다. 얘는 중심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서클 반지름 5mm. 이 선을 그리는데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리셔도 되지만 이건 수평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옵셋 해버리셔도 돼요. 이렇게 그냥 옵셋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 선이 똑같은 색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매치 프로퍼틱스로 한 번씩 클릭, 그리고 트림. 자, 이렇게. 자, 여기도 기니까 다 선정리. 원래 이 중심선은 물체보다 3에서 5mm가 더 길게 그려져야 됩니다. 3에서 5mm예요. 옵셋 5mm 이렇게요. 선 연장하기. 자, 그러면 선이 깨끗하게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오른쪽으로 갑니다. 옵셋 26mm, 옵셋 22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서클 반지름 7.5mm, 옵셋 5mm. 자, 트림으로 끊어줍니다. 그러면 다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역시 마찬가지로 선을 길게 그냥 그리면 돼요. 자, 아래쪽으로 10mm요. 옵셋 10mm. 그 다음 옵셋 42mm. 그 다음에 다시 옵셋 4mm. 이렇게 되네요. 자, 옵셋 자, 65mm. 모양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트림으로 잘라봅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고요. 자, 옵셋 4mm, 옵셋 66mm. 자, 여기서 선이 이렇게 올라가죠.
각도가 105도네요. 오른쪽이 더 크다. 105도. 네, 이렇게 생겼네요. 자, 여기 서클 반지름 4mm. 네, 트림으로 삭제하고요. 자, 이 선도 삭제하고요. 나머지 필요 없는 선들 다시 그리는 한이 있더라도 삭제합니다. 자, 요 끝에서 옵셋합니다. 라인. 옵셋 18. 옵셋 24. 요만큼은 중심선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의 센터. 서클 반지름 5. 옵셋 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맞추고요. 다시 트림. 옵셋 5mm. 자, 트림으로 그 다음 삭제. 자, 요 끝선에서 5mm 이동해야 되네요. 라인. 끝선을 그리고 옵셋 5mm. 그 다음 이 바닥에서 위쪽으로 34.5mm. 옵셋 34.5mm. 서클 반지름 6mm. 자, 옵셋 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선 연장할 거 연장하고 잘라야 될 거 자르고. 자, 모양 완성됐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얘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라인.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선이 내려가면 되겠죠. 선을 길게 그리시면 돼요. 옵셋 62mm. 자, 그 다음에 전체 길이가 안 나와 있네요. 다만 여기 중간중간에 길이가 있네요. 옵셋 30mm. 옵셋 39mm. 41mm.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우면 되겠고요. 옵셋 10mm. 자, 이런 모양입니다. 먼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려야 됩니다. 서클 39mm. 서클 22.5mm. 라인. 자, 65도랍니다. 오른쪽이 더 크다. 65도. 자, 트림으로 네, 이렇게 끊고. 자, 트림으로 끊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옵셋 12mm. 옵셋 13mm. 서클 다이아메타 14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아니 우리 칼라로 바꿔볼까요? 네, 이렇게 옵셋 5mm. 네, 좀 빠듯하네요. 자, 넘어가고요.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보시죠. 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101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몇 도예요? 101도예요. 자, 여기 각도 압니다. 이만큼 각도가 37도. 그러면 101도와 37도를 더하면 138도.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나올까요? 42도. 자, 억각에 의해서 여기가 42도요. 그러면
이 점에서 마이너스 42도 플러스 101도. 그러면 선이 그려집니다. 다시 확대해 놓고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자, 여기가 101도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01도입니다. 여기는 37도. 그러니까 여기가 42도. 억각에 의해서 여기가 42도가 되는 거죠. 자, 라인 골뱅이 10만큼 마이너스 42도. 그 다음에 값을 몰라요. 101도.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내면 모습이 완성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